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이 기업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로봇 기업 중에서 지금 이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분명히 기관들도 어느 정도 오른 거는 팔고 있을 거고 더 올라갈 거라면은 홀딩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더 추가할 거고 그거를 저는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봇 보는 김에 연관돼 있는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도 한번 같이 수급의 이동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좀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좀 한 줄이라도 달아달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이 기관의 자금이나 이 메인 외국인의 자금 이런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려면 저는 ETF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ETF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의 기업을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서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한 거거든요. 그럼 펀드는 분명히 좋은 기업 위주로 정말 중요한 기업 위주로 비중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넣어놓고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오른 건 좀 팔고 갈 것 같은 건 좀 더 사고 계속 우리가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죠. 그럼 그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 중에서 좀 액티브한 좀 더 이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날짜는 12월 26일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의 변동은 한 달 전 기준입니다. 한 달 전보다 12월 26일이 어떤 기업이 비중이 좀 더 늘었나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상승률보다 비중이 더 늘어난 걸 봐야 돼요. 하락률보다 비중이 더 내려간 걸 봐야 돼요. 당연히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비중이 늘어날 거고 하락을 했으면 그만큼 비중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 달 전인데 삼성전자가 9.0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28, 그다음 네이버 8, 로보티즈 7.8, 두산 로보틱스, 카카오, 삼성 SDS, KT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위쪽이죠. 6%에서 9%이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비중의 변동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밑에 쪽은 KT랑 원익홀딩스는 0.06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주가 변동폭도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SPG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가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1.6% 정도 비중이 늘었습니다. 1.6%면은 사실 원래는 지금 한 2.4%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4%에서 거의 뭐 주가가 50%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2.6%뭐 이 정도니까. 네, 50%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비중이 이 정도 됐다. 그래서 SPG는 로봇 성장에 따라서 좀 지분이 늘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중을 팔지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대오토에버도 1.2% 정도 올랐습니다. 원래 3.8%였단 소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에 아마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비중을 매도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카카오는 주가가 빠지면서 비중이 줄어들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등, 2등이 바뀌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바뀌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한 달 전보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올랐음에도 지금 이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할 매도가 나갔구나.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다. 일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이 0.49%밖에 안 올랐어요. 주가가 한 4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로보티즈도 분할 매도가 나갔구나. 이제는 슬슬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로보티즈나 이 삼성전자 이 두 개는 분할 매도가 나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비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로봇 액티브라고 하는 게 이 국내 중심 위주로 하는 기업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리아 액티브 이런 이제 메인 기업들의 로봇이 끼고 있는가, 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타임폴리오의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입니다. 12월 26일 기준이고요. 한 달 전이랑 한 달 후랑 지금 또 비중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비중이 21.39에서 25.34로 3.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이 상승세가 20%까지는 제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비중이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3%에서 17.5%로 4.1%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가 상승세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임폴리오가 보기에는 액티브의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많이 추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현대차가 3.18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2.48이 추가됐습니다.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70% 정도의 비중 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대차의 비중이 늘어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봤을 때 로봇 투자의 일종이지 않나. 최근에 현대차를 완성차 성장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이 로봇 성장 또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임폴리오는 이 로봇의 메인 기업을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 비중이 추가가 이게 엄청납니다. 주가 상승에 비해서 사실 비중이 엄청 크게 올랐어요. 주가는 많이 올라야 한 10% 조금 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비중이 지금 3.18에서 한 달 만에 5.66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임팩트 있는 변화였다.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 본다면 현대차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보이지도 않던 현대모비스가 치고 올라왔고요. 보시면은 1.9% 올랐습니다. 얘는 사실 주가가 2배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봐 20% 올랐을 텐데 지분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한 겁니다. 로봇으로 타임폴리오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보고 있구나.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지금 로봇의 비중을 태워놨구나. 기존의 비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중을 늘려놨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로봇을 본다면 타임폴리오의 시장을 좀 따라간다면 우리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 완성차 쪽에서 하는 로봇 기업에 관심을 둘 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거 거의 사실 1.9%면은 한 30%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주사에 대한 사실 이 금융주에 대한 이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텐데 이 금융주뿐만 아니라 지주사들이 매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 삼성물산 좀 올라왔죠.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땐 비중이 추가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아마 이 테마성으로 아마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또 여기서 봐야 될 건 신한지주가 거의 비중 절반을 덜었어요. 그래서 KB금융처럼 지주사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주사는 타임폴리오는 조금 덜어내고 있다. 좀 조심하고 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혁신성장 액티브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냥 자기 주가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보다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매도가 나왔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분할 매도가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이제 현대차 올라왔고요. 현대차는 매수한 것보다는 그냥 주가 상승한 만큼 비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를 들고 있는 쪽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이버는 항상 지금 보면은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주가 흐름에 따라 비중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실제 이 기업을 매도를 하거나 물량이 쏟아지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똑같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자, LG엔솔은 최근에 좀 악재를 맞으면서 좀 덜어냈다,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주가가 하락하니까 비중이 줄어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로봇을 본다 한다면 ETF 중심으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 중심으로 제가 봤을 ETF는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봐야 될 거는 현대모비스랑 현대차가 거의 비중이 70%에서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이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했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본 김에 다른 것도 좀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핫한 거,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이 한번 열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조금 이 자극적인 기업들을 모아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는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진 만큼 제 생각에는 비중이 좀 내려갔다라 보고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올릭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와줬다. 그리고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분할을 하고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분할된 건 아닌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따로 신규로 편입을 해서 지분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MO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D&D 파마테 이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쪽은 뭐 그렇게까지 뭐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리고 쭉 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는 거 보면은 관심 가는 게, 옛날에는 대부분 상위에 좀 비만 치료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좀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비중을 어디다가 좀 크게 싣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늘어난 걸 확인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분할 이후에 매수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이거, 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바이오 탑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예요. 지금인데 이게 한 달 전 수익률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두 개 다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이거는 원래부터 들고 있었고 분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마이너스 지금 45%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얘는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얘도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한 거를 그대로 반영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알테오젠의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8%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보면은 알테오젠이 25%였는데 현재 21%예요. 18% 빠졌죠. 비중을 팔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24%인데 이때 이제 25%. 이거는 오히려 셀트리온은 조금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큰 변동은 아니다. 유한양의 5%고요. 유한양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5.3%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마리서치가 1.9% 지금 1.7% 주가만큼 그냥 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탑 10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 치료제 쪽은 뒤로 쭉 빠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이 5.1%였는데 지금 3.6%죠. 주가가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근데 비중을 추가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액티브하게 삼성자산운용이 굴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맨 위에 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2.33%에서 33.43%로 비중이 조금 줄었는데 아마 주가 반영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주가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덜어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도 비중이 좀 줄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비중이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비중을 좀 조절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주가는 올랐는데 비중이 그대로니까. 근데 올라온 게 뭐냐면 KRX 반도체 지수 선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3.8%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1%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수 선물의 비중을 조금 크게 태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덱스 AI 반도체나 이 밑에 쪽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미 반도체 개별 선물을 좀 더 태웠어요. 지금 보면은 개별 선물이 지금 4.46%잖아요. 조금 더 태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다.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비중 자체는 줄였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주식보다는 선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DBI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큰 비중 변화나 있진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KLX 반도체 지수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네, KLX 반도체 지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냥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묶는 지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크게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꽤나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테크 액티브 현재랑 이제 과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보시면 한 달 전이랑 13%, 14%가 올랐어요. 근데 한 비중이 올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리아테크 액티브 17%, 10%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17.85가 현재 15.25에서 올라왔고요. 뭐 이거는 사실상 주가 상승에 따른 비중 상승이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에 따른 비중 상승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삼성전기가 5.42%에서 지금 주가 상승 비해서 8.4%로 삼성전기 비중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MLCC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뭐 이 부분에 좀 고민이 드는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거의 다 뭐 비중은 크게 다를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ISC 정도. ISC가 이제 2.75%였는데 좀 주가 상승에 비해서 ISC가 한 19% 정도 올라왔잖아요. 2.75가 4.87이면은 20%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거의 50%에서 한 60% 수준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야 올라올 비중인데, ISC에 대한 비중 추가가 좀 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결론은 이 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든가 이쪽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냅두는 거를 확인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에 비중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들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로봇은 삼성전자보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 비중 1위고요. 이 로보티즈는 분할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대부분 유지를 하거나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추가하거나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 비중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반도체는 내비둔 상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주가 성장에 비해 비중 추가가 크게 들어왔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완성차 쪽보다는 로봇 쪽으로 보고 비중을 늘린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로봇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위긴 하지만 비중 성장으로 봤을 땐 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로봇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이 ETF 메인 기업들의 변동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매달 말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어디서 비중이 늘었고 줄었구나를 통해 지금 이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유의미한 부분은 뭐 ISC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쪽에 대한 비중이 크게 한 50%, 많게는 100% 가까이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현대차, 현대모비스 쪽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예, 그냥 무료다. 예, 적는다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적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중요한 글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럼 푸시 알람에 대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이 화면에 뜨면은 저희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2026년도에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 그래서 좀 2026년에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찾는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카톡방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100% 무료로 이번에 오픈하는 거고, 왜냐하면 좀 유튜브로도 또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좀 주도주를 많이 연초에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아니면 화장품 쪽에서 뽑았었는데 2026년도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상승 주도주 같이 공부해서 찾아내는 저희가 이 무료 카톡방을 오픈하거든요. 저희가 투자자문사라서 무료로 가능한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글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참여하시면 큰 도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이거는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에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R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제 밑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2월 26일, 24일, 23일, 2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다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꼭 얻어가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26년도 좀 한 50% 이상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주도주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100% 무료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 공지 올려놨으니까 공지를 꼭 확인해서 참여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